어저께 그 홍남기, 여러분들은 이제 홍남기가 이제 기재위 회의를 하면서 내가 경제사령탑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부르르르 떨었어요. 근데 어제 홍남기가 이렇게 열등감도 폭발을 하고 그 다음에 문 makes me angry, 문재인이 나를 화나게 했어 이러면서 이렇게 사표를 내겠다고 한 이유가 있었죠. 자, 이제 이 홍남기가 뭐 이렇게 비빔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홍남기가 어저께 사표를 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동안의 홍남기는요, 그냥 얼굴 마담이었던 거예요. 경제사령탑이라는 얼굴 마담으로 왔다리 갔다리 막 이렇게 하는데 홍남기의 말이 한 번도 먹힌 적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번에 홍남기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주식시장에 있으면 여러분은 그럴 일 없겠지만 어떤 사람이 그동안은 10억이라는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10억이 넘는 거에 대해서 양도세를 아주 세게 물렸어요.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만 그거를 홍남기가 뭐라고 했냐면 3억으로 내려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특히 집안에서 뭐 아들이 갖고 있는 주식,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주식 이거 다 합해갖고 패밀리 집안이 3억이 뭐 넘으면은 이거는 세금을 물리겠다. 그러니까 홍남기가 이 세금을 이렇게 물리겠다는 거 주식 한 번도 안 해본 진짜 경제 관련은 주식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문재인이가 그냥 나라 곳간을 고민정의하고 같이 나라 재정을 그냥 거덜을 내고 있는 거예요. 돈 안 쓰면 썩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홍남기가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금이라도 많이 걷어가지고 쓸 돈을. 내년 예산이 여러분 556조인가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까지의 역대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은 겁니다. 이거 다 이제 문재인이가 마구마구 이제 써 지르는 거죠. 쓸데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홍남기가 세금이라도 많이 걷어야 된다 하면서 3억이라는 걸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없던 일이 된 거죠. 그냥 지금처럼 10억으로 하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동학개미들의 그 표를 의식해서 그런 겁니다. 자,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동학개미들은 그동안에 문재인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이 한편으로는 뭐 지지를 했던 20대, 30대 그 남자들이었던 거죠. 여성들도 또 이 맘카페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말하자면은 이제 주식시장에다가 부동산에다가 연끌했는데 부동산에 연끌을 한 사람들은 이 문재인 반문들이 많은데 주식시장에서 연끌을 하고 마통을 통해 갖고 막 돈을 조달한 사람은 이 동학개미들 문재인 쪽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이 동학개미들 돌아서면 큰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10억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땡기고 이래 가지고 말하자면은 10억 이제까지 하는 걸로 간다. 물론 이건 방향은 옳습니다. 왜 그러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무슨 규제를 하고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데 한마디로 홍남기가 스타일 팍 구긴 거죠. 근데 이거보다 홍남기가 스타일을 팍 구긴 건 뭐겠어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김현미가 죽 써가지고 막 부동산 정책 해가지고 홍남기가 이제 이 새들어 있던 마포에서 이제 나가달라고 실거주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홍남기가 거기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집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새들어 있던 사람이 아직 기한도 안 된 거니까 나는 권리가 있다 못 나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홍남기가 돈을 주고 위로금을 주고서 그 사람을 내보냈대요. 그래서 도대체 홍남기가 준 위로금이 얼마냐.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2천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 사령탑이란 사람이 엄밀하게 말하면 뒷돈을 대주고 제발 나가주세요. 이렇게 살살살살 빈 거예요. 원래 홍남기가 윗사람한테 워낙에 잘아갔고 홍남기는 손금이 없다. 이렇게 이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홍남기가 그동안에 이렇게 압으로 해가지고 부총리까지 이낙연이 말 듣고 이낙연이한테 충성맹세해갖고 이렇게 됐는데 너무나 체면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뭘 홍남기가 말을 하면은 그냥 그대로 다 키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동학개미들한테 완전히 이제 열폭을 했고, 정말 열등감을 느끼는 홍남기. 그리고 이것도 좀 너무하긴 너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홍남기에 대해서는 비빔면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비빔면은 홍남기다. 이래서 홍남기 별명이 여러분, 손금이 없는 남자, 뭐 비빔맨 이랬어요. 맨날 비비기만 한다고 해서. 근데 이제 홍남기는 결국은 좌파들이 했던 정책을 이 비빔맨으로 돼갖고 좌파 정책 설거지하는 이런 것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홍남기가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니까 열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홍남기가 지금요 이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재경부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제 중얼거리는 소리로 한국 경제 이거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겉으로는 홍남기가 OECD 가운데서 최고로 선방을 했다. 홍남기 최고야. 나를 뭐 부해준 게 홍남기야. 이러고 다니는데 정작 그러는 홍남기는 너무너무 앞날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한국에 제2의 유사 IMF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여러분 들리고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만났던 정치권에 물론 이제 국민의힘 쪽입니다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2의 IMF 그 유사한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홍남기는 나는 그래도 유일한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전문가 재경부에 있었던 사람인데 내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저 주사파 말 듣고 내가 주사파 설거지를 하니까 난 진짜 못해 먹겠다. 이래갖고 열등감에다가 열받아가지고 나 진짜 화났어 하면서 이 사표를 던지고 또 이 사표를 낸 거를 딱 기자들 다 읽고 그 이 하이에나 같은 말하자면 평소에는 막 의원님 굽실거렸던 그 민주당 앞에서 사표 냈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엄청 불쾌하죠. 왜냐하면 인사권에 대해서는 인사권자한테 맡기는 게 이런 공무원은 물론이고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상식인데 홍남기가 나 사표 냈어요!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괘씸한 시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아 그거는 문재인이가 어프로브 한 거다. 그래서 사표 냈다는 걸 말을 해도 되는 거고 그대로 또 반려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쇼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문재인으로서는 정말 카드가 없다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냐? 자, 다음 그 아무도 맞지 않으려는 경제 사령탑. 자, 여기서 아는 것처럼 여러분 누가 지금요 홍남기 자리로 가려고 하겠어요. 자, 문재인 임기 이제 1년 뭐 한 3개월 뭐 이 정도 5개월 남았습니다. 진짜 날짜 안 가네요. 그런데 이거 끝물에다가 그다음에 문재인은 자기가 OECD 가원 중에서 선방했다고 헛소리하고 있지만 지금 경제 안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맨날 추경 때리고 그런 다음에 내년에 저렇게 정말 이건 최대 예산이 아니라 비대 예산인 거죠. 나라 돈 아껴 쓰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엄마가 마구마구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이렇게 되면은 가계부 이 정말 펑크 나는 거, 뭐 가계부 그냥 파탄 나는 거, 가계 파탄. 그다음에 우리나라 가계 빚이 여러분 폭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표는 반려dat다 하지만은 홍남기는 난파산에서 이 탈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홍남기는 반드시 그만둔다. 이 뚱 해가지고 또 고집도 세고 그다음에 망신이란 망신. 창피는 다당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주면서 나보고 경제 사령탑이래. 이게 이제 홍남기의 마지막 멘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 개각을 뭐 한다 하는데 경제 사령탑 아마 다들 안 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아마 홍남기를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싶은 게 아마 문재인일 겁니다. 그러니까 홍남기가 그냥 문재인이 뻥 차고서 나가는 게 홍남기 앞날에도 좋겠죠.